네, 이번 그 민주통신 75번째 평양을 방문해서 또 각계각층을 만나는 가운데 저는 사실 이번 그 인터뷰를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와서 취재한 이 두 아드님의 아버님께서 또 서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차 만났는데 또 만난 김에 또 정세도 이렇고 해서 잠시 대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또 많이 세상에 알려진 제임스 드레즈네커의 아드님 홍순철 선생, 이게 하나 둘 세 개는 이게 상자로 상위입니다. 상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철 제임스 테드, 아니 제임스지. 제임스 테드, 영어 이름은 테드, 여기는 테드 제임스. 2세지 뭐. 그러니까 제임스 드라즈네커 The second. 그래서 우리 조선 국민이 되어서 조선 이름을 또 두 분 다 갖고 계시고, 지난번 작년 5월인가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거의 다 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두 분이 특별히 알려졌고, 또 그 바람에 우리 민족통신과 또 이번 특파원으로는 로길람도 아주 세상에 이 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참 아버님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파서 참 혼자 잠시 묵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서거에 대한 우선 조의를 표시하고, 또 혹시 아버님 돌아가신 분위기라고 그럴까 하고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설명을.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돌아가셨을 때가 몇 살 됩니까? 74살입니다. 74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이 사랑과 배려만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다하는 그런 충성동 효자동이로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으로. 네. 이제 함께 아버님이 손자들 그만 있죠. 여기 우리 큰 아드님 홍순철 우리 선생의 이옥숙 부인, 그다음에 8살 보답이, 그다음에 보검이, 이렇게 손자들 있고, 또 저기 동생 홍철 우리 선생은 최은정 부인, 그다음에 진주 딸 7살로 되어 있는데, 우선 아버지께서 그 손녀 손자들 참 사랑하고 귀여워 이렇게 했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까? 손녀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아버님이 뜻밖의 사망하시다 보니 물론 가정적인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여생을 아무런 후회 없이 깨끗이 마치셨습니다. 경양 최우사령관 김정원 스님께서는 2016년 11월 3일 우리 아버지 병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히 중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업과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고급 승용차와 버스도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렇게 집중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가정의 부모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충격은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서운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당과 저우리의 이 배려를 더 받다가 돌아가지 못한 그것이 좀 아쉬울 뿐이지. 다른 건 다른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행복한 한 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화의 품에 안겨서. 그 이제 손자들 아이들 네. 아이들은 할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조금 반응이 좀 어땠어요? 아직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직도 예. 많이 사랑했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아이들이 벌써 할아버지 돌아갔지만은 아침에 깨나면 아직도 할아버지 찾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무척 그리워하고 아이들이 그 마음에 할아버지가 꽉 안겼다고 할까. 집에 아버지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도 들여다보고 예. 그런 장면이 또 우리 자체도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언제나 잊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해 줍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할아버지가 바라시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뜻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군 생활, 인민군 생활, 군관인데 그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그래도 집안일도 좀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훌쩍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또 집안의 그 뭐라고 할까 좀 분위기라고 그럴까 가족 생활의 그 분위기는 좀 약간의 좀 어려운 점도 있겠네. 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댔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가질세라 이렇게 더 많은 배려를 돌려주고 사랑만 안겨주시다 보니 뭐 언제 가무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아쉬움, 슬픈 감정은 다 가셔지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지금도 집에 아버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아버지 마음이 비어 있지 살아계십니다.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삽니다. 네,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 두 분이 상당히 그 파지티브 이렇게 긍정적이란 말이야. 네. 이 생각하는데 오늘 또 그 형 얘기하는 그 자전거 타고 저 옥숙 씨 만난 그 가지고 결국은 결혼으로 골인해 버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의 그 일화 부부 생활의 그 일화에 그 애들을 지금 기르면서 사람들이 저분들을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킬까 어린 아이들을 좀 각자 좀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키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좀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무엇을 하는가?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또 우리 대원수님들, 이분들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든 이 따뜻한 사랑과 정, 배려, 이걸 마음속에 안고 오직 그분께 충성 다하는 이 마음 하나만을 안고 살아오는 것을 삶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고 그분을 잘 받들어 모시며 나라와 당과 조국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게끔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교양하고 있습니다. 그 홍철 선생은 지금 형이 네. 충성을 다하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의 충성을 다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좋은 질문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강조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우리 최고 영도자 동지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저 태어나면 아기궁전이라는 노래도 한 구절 있지만 네. 평양 산원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엔 원수님 사랑과 배려 속에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옷을 다 이렇게 네. 받으면서 다 가서 유치원으로 성장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연필, 학습장, 가방
교복, 필요한 건 100%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여 주시기 때문에 산전 산후 그 부인은 또 예, 6개월이나 6개월 예. 휴가 주고 산전 6개월, 산후 6개월 이렇게 일이다 보니까 애 엄마도 호강하고 예. 예. 애들도 행복하고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건 누가 뭐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생활은 곧 우리 원수님 떠나서는 살수 없다. 생각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생활을 통해서 진리로 이렇게 다져지는 거. 우린 다만 더 강조해 줄 뿐입니다. 더 잘하기를 더 잘하라. 바라서. 지금 공부 예를 들어 오늘 가서 어점 맞았으면 앞으로는 부서 어점이 아니고 학교 쪽 1등, 나라 쪽 1등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도 잘합니까? 예. 공부 잘합니다. 둘 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할 뿐이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뭐, 예. 또 바깥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뭐 주입식으로 우리는 그런 게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좀 이런 얘기가 정말 삶의 현장 얘기가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들었으면 아니 예. 두도도 리하기 힘들 겁니다. 직접 체험해봐야지 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래야 할 수 무슨 전설 없을 같은 것입니다. 이야기겠나. 특히 우리가 이게 미국의 그 지제와 압살 속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는 저 나라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저기 두 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난 빨리 그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회포를 좀 풀고 싶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제가 간단히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해 왔을 때도 조미대결에 또 이 조선의 승리로 결석이 되는데 지금은 또 더 심각하게 지금 유엔 안보리 네. 2371호다 뭐다 네. 해가지고 제재가 되고 여기는 공화국의 성명서가 나오고 아태 그다음에 민화협 그다음에 군 참모부 그다음에 전략군 네. 사령부 네. 그다음에 김낙경 대장의 네. 그 아주 괌 공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 그 가능성 검토 또 어제는 또 최고 지도자께서 이 사령부 그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지침을 주고 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때보다 이번엔 정말 내가 종군 기자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느낌이 좀 정세 관련해서 제가 각계각층 다 만나봤는데 우선 그 두 분이 이번 정세를 맞이하는 생각, 소감 또 견해라고 할까 이거 좀 피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유엔을 도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너무나도 모르고 전쟁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재보건대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공화국은 조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순만을 하면서 흘러온 자랑찬 전통을 가진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항상 수디슨 패배에 맞밖에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공화국은 아무리 적들이 제재하고 우리를 어찌 보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룩할 것은 다 이룩하고 있단 말입니다. 얻을 것은 다 얻고 쥐고 있는 것은 다 쥐고 있고 그럼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에 대한 손불질을 기어코 한다면 우리 공화국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체의 소감이자 아마 우리 모든 성원들의 소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각계각층을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 홍순철 상위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 그 내용들 제가 많이 듣고 아주 전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홍순철 그 형님 되시는 분께서
그 지구상에서 쓸어보겠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홍철 선생은 이긴다는 근거를 한 두세 가지 든다면 어떤 근거로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 첫째로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계시면 꼭 이깁니다. 그게 첫째고. 네. 그다음에 둘째,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일심단결에 가장 위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핵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선반도 핵 문제가 우리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산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단 2차례 대륙간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가지고 미국이 제재 교류를 채택한다, 전쟁 관계를 올린다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 산생된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뭐 제재나 뭐 전쟁 관계에 굴복할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집에 도적이 들면 도적이 매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제재와 압박을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있을 그런 집주인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긴다고 하는 또 두 번째는 일심단결, 결국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로 해서 군민이 일심단결로 가는 건 이 세상에 일심단결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거. 미국은 뭐 지금 산산조각 나서 뭐 대통령 알기 그리고 셋째로 구태여.더 꼽는다면 우리는 사상 강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이제 일심단결에 사상도 들어가는데 이걸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이 어산을 하고 있고 자기 멸망의 길을 앞당길 뿐입니다. 이제라도 내 생각엔 이제라도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넷째로 이거 내가 하나 좀 보태고 싶습니까? 보태고 싶은 거는 이 첨단 과학 그 무기 체계, 무기 체계가 그 여기서는 3.18 혁명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7.4 혁명, 그 발동기 추진기라고 그럽니다. 그거에서부터 제1차 그 화성 14형 1차 시험, 또 7월 28일 2차 시험. 그게 보통 그 소련 같은 나라에서는 4번인가 3번인가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단번에 성공한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그 뭐 과학 지식을 많지는 않습니다. 깜짝 좀 놀랐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상당히 놀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괌 타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저녁 내일 저녁 3일간 좀 밥을 안 자고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참 굉장히 긴장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미국 그 시민들의 72%가 지금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론조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미국 시민 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미 조선이 또 승리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 조미 대결을 지금 구호가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그 구호들이 많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0여 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대담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소원이 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울 통일하는 것입니다. 저울 통일 문제에서 장본인은 미국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미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쁜 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또 아버님 서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굳센 또 자식들 교육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 앞으로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대담을 통해서 미국인의 핏줄을 가졌지만은 그 아버지의 의거 입북으로 인해서 자식들은 여기 조선의 공민이 되고 여기 태어나고 또 여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군관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여기 조선 공민보다 더 조선 공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선의 결의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어떤 결의를 갖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온 기자에게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꼭 만나달라, 그리고 조선을 좀 똑바로 알라, 이런 그 주문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노동자 농민한테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쪼록 그 조미 대결이 결국은 종결되고 조미 사이에 평화가 협정되고 서로 이 친선 관계가 이루어져서 전쟁이 없는 이런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담의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평양에서 민족통신 특파원 노기란입니다.